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말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에너지와 집중력, 근육 기능, 혈당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겉보기에 무해하거나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일반적인 아침 식사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일부 식품은 오히려 근력과 활력을 지키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식사 4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음식들은 에너지 저하, 소화 불량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육 손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꼭 챙겨야 할 4가지 아침 식사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된 몸에 필요한 영양과 안정성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필수 식품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혈당 변화, 영양 부족 음식에 대한 민감성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달콤한 시리얼이나 가공된 식빵이 이제는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거나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소화를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해주는 현명한 대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채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전 중 갑작스러운 피로감이나 활동적인 하루를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아침 식사 선택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로, 체중 증가, 관절 통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노년기에 반드시 멈춰야 할 첫 번째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가장 피해야 할 아침 식사 첫 번째는 바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시리얼이다. 아침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어르신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시리얼을 선택한다. 우유 한 컵만 부으면 손쉽게 한 그릇이 완성되고 달콤한 맛이 식욕을 돋워주기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볍고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선택은 근육 유지, 혈당 안정, 그리고 하루 에너지를 꾸준히 유지하고자 하는 노년층에게 있어 가장 해로운 아침 식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시리얼의 달콤한 맛 뒤에 숨어있는 높은 당분 함량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시리얼 제품들은 정제된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다량 첨가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강한 단맛과 중독성 있는 맛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단맛은 섭취 직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그 결과 혈당이 급등한 뒤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몸 상태에서 혈당이 급변하는 상황은 단순히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당분 과다 섭취는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하고 체중 증가를 촉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이런 혈당 급등락이 반복되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필요한 활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아침을 먹고 나서 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으며 짜증이 늘고 움직이기 싫어지는 현상은 바로 이와 같은 혈당 반응 때문이다. 설탕 시리얼의 또 다른 문제는 단지 당분 함량이 높다는 것만이 아니라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단백질 같은 필수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3가지는 노년기에 있어 에너지 유지와 근육 보존, 혈당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탕 시리얼은 이러한 영양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영양 균형이 맞지 않는 식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과식이나 군것질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근육이 점차 줄어들게 만든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76세의 은퇴한 기술자 이정수 씨는 수년 동안 아침 식사로 설탕 시리얼을 즐겨왔다. 그는 그것이 가볍고 빠른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관절이 뻣뻣해지고 오전 시간에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산책을 하다가 중간에 자주 쉬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 바로 매일 아침 먹던 시리얼 속 당분이 혈당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이것이 지속적인 피로와 근육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정수 씨는 이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다. 귀리죽의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통곡물 중심의 단백질 풍부한 아침 식사로 전환한 결과 며칠 내로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다리 근육의 힘이 회복되면서 걷는데 훨씬 수월함을 느끼게 되었다. 설탕 시리얼의 문제는 단지 즉각적인 피로를 유발한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근육량과 신진대사 기능에 끼치는 영향이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분이 지속적으로 과잉 섭취되면 근육 조직의 분해가 빨라진다. 이는 근감소증, 즉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뼈의 밀도를 지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삶의 자립성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시리얼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 해답은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이다. 귀리 같은 통곡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사가 훨씬 건강한 선택이다. 귀리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준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더하면 건강한 지방을 보충할 수 있고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과일을 곁들이면 근육 회복과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구성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근육 유지 에너지 지속 혈당 균형이라는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핵심 아침 식사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설탕 시리얼은 간편하고 익숙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이 숨어 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근육을 점차 줄어들게 만드는 이 조용한 당폭탄은 매일 아침 우리의 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식단을 조금만 바꾸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 건강한 지방을 아침에 넣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회복하고 근육을 지키며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내일 아침 식탁 앞에 섰을 때 그 한 그릇이 내 몸을 살리는 선택인지 아니면 천천히 해치는 습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이어서 살펴볼 또 하나의 흔한 아침 실수는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조용히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바로 하루를 잘못된 종류의 주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아침 식사 두 번째는 바로 과일 주스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보충하거나 수분 섭취를 늘리기 위해 아침에 과일 주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포장지에 100% 과일 주스라고 적혀 있으면 왠지 믿음이 가고 상큼한 맛이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선택한 과일 주스가 사실은 노년의 에너지와 근육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시판 주스 제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표시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주스조차도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은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너무 빠르게 흡수된다는 데 있다. 일반적인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도 서서히 오른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어진 과일은 그 섬유질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천연의 당이라 해도 그 흡수 속도는 정제당 못지않게 빠르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곧이어 다시 떨어지면서 에너지 저하, 근육 피로, 그리고 체중 증가가 뒤따른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특히 이미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혈당 변동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개운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당 불균형에 시달리게 만들고 몸은 혈당 변화에 대응하느라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고 재건할 자원은 줄어들고 피로감은 누적되며 지방 저장은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0세 은퇴 간호사 박영선 씨는 오랜 시간 아침 식사와 함께 오렌지 주스를 즐겨왔다. 신선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달째 쉽게 피로해지고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는 느낌을 자주 겪으면서 박 씨는 식습관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식단을 기록하며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본 결과 아침마다 빠지지 않던 오렌지 주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과일 주스를 끊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와 생과일을 먹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고 그동안 겪던 근육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과일 주스의 또 다른 문제는 포만감이 적다는 점이다. 당분은 많지만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소화 속도는 빠르고 그만큼 배는 금방 다시 고파진다. 이는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하루 전체 식사 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노년층이라면 이러한 당분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와 피로 누적 근육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시는 게 좋을까?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가장 좋은 선택은 그대로의 과일 채소를 활용한 스무디,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물이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블루베리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을 넣어 만든 스무디는 혈당 급등 없이 비타민과 섬유질 항산화 성분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 또는 레몬이나 오일을 넣은 수분 보충용 물도 무당 음료로서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100% 과일 주스라는 말에 안심하고 마시기 쉬운 과일 주스는 사실 노년층에게 가장 피해야 할 아침 선택 중 하나다. 높은 당분 함량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곧이어 에너지를 떨어뜨리며 근육까지 소모시킨다. 반면 섬유질과 필수 영양소는 대부분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몸에 이롭지 않다.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과일은 가능한 한 씹어 먹는 형태로, 음료는 설탕 없이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하루는 아침에 한 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한 컵이 우리 몸을 살릴 수도 서서히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근육과 소화에 해를 줄 수 있는 요거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아침 식사 세 번째는 바로 저지방 요거트다. 오랫동안 요거트는 건강한 아침 식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뼈를 위한 칼슘장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요거트는 건강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요거트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저지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요거트는 많은 경우 몸에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년기의 건강에 더 큰 해를 끼치는 음식이 될 수 있다. 지방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건강한 지방까지 함께 제거된다는 데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적절한 지방이 꼭 필요하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는 지방이 있어야만 흡수가 가능한데 이는 뼈 건강과 근육 기능을 모두 지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은 단순한 열량 공급원이 아니라 근육 회복을 도와주고 신체 활동 이후 피로를 줄이며 전반적인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저지방 요거트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필수 영양소를 잃게 되고 몸은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점점 잃어간다. 더 큰 문제는 저지방 요거트의 경우 맛이 밋밋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종종 설탕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당분이 첨가되면 요거트는 건강 간식이 아닌 당기 가득한 디저트로 변하게 된다. 이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당분 첨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에 따른 인슐린 반응이 나타나며 이후 피로감이 깊어지고 근육량은 더 빠르게 줄어든다. 이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당분의 급증은 몸이 근육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방해하며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된 고령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5세 은퇴 교사 이정자 씨는 오랫동안 아침 식사로 저지방 요거트를 즐겨왔다. 체중을 유지하고 싶어서 선택한 음식이었고 늘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식사를 잘 챙기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늘고 있는 걸 느끼면서 그녀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영양사와 함께 식단을 분석한 결과 그녀는 저지방 요거트가 오히려 당분을 증가시키고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아 근육 회복과 에너지 공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정자 씨는 이후 전지방 그릭 요거트로 식단을 바꾸었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사로 전환한 결과 아침마다 걷던 산책길이 한결 가벼워지고 근력 회복도 훨씬 빨라졌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떤 요거트를 선택해야 할까? 정답은 전지방 그릭 요거트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 근육 유지와 에너지 생산에 적합하다. 특히 그릭 요거트에는 장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노년기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탱하는 데 매우 이상적인 식품이다. 요약하자면 저지방 요거트는 체중 조절을 위한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필수적인 지방과 단백질을 빼앗고 당분을 늘려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근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결핍은 체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전지방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장을 위한 유익균까지 고루 갖춘 이상적인 아침 식사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침 식탁 위 요거트를 고를 때 포장지에 저지방이라는 단어에 속기보다는 그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한 근육과 에너지는 바로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아침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체중 관리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사를 느리게 하고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아침 식사 네 번째는 바로 머핀이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덕분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머핀은 얼핏 보면 가벼운 간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커피 한 잔과 함께 곁들이면 그저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시판용 또는 포장되어 있는 머핀일수록 노년층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머핀은 대부분 정제 설탕, 정제 밀가루,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조합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머핀은 정제 탄수화물이라 불리는 흰 밀가루를 주 원료로 만든다. 이 정제 밀가루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제거된 채 가공되어 소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렇게 급속히 분해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이내 에너지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혈당은 노년기의 몸에 큰 부담을 준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경우 이러한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강은 근육 피로와 전신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머핀에는 대부분 다량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단맛의 문제가 아니다. 설탕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근육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근육 감소증 즉 사코페니아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뼈의 약화, 운동 능력 저하, 그리고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72세의 은퇴 간호사 최순자 씨는 오랜 시간 아침마다 블루베리 머핀을 즐겼다. 갓 내린 커피 한 잔과 함께 먹는 달콤한 머핀은 그녀에게 일종의 일상적인 기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산책 도중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그녀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을 방문해 식습관을 상담한 결과 그녀의 의사는 머핀 속 설탕과 정제 밀가루가 혈당 변동을 심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근육통과 피로가 심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순자 씨는 머핀 대신 통밀 토스트에 아보카도와 삶은 달걀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아침을 바꾸었고 몇 주 만에 몸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머핀의 또 다른 문제는 단백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단백질은 근육을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데 머핀은 고당분 고탄수화물이면서도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구성은 활동 후 회복을 방해하고 몸을 근육 분해 상태로 몰아간다. 즉, 달콤한 머핀 하나가 아침부터 몸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머핀 대신 어떤 아침 식사가 좋을까? 노년기에는 통곡물 기반의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통밀 토스트 귀리죽 혹은 통밀 와플 등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좋은 식품들이다. 여기에 계란 그릭 요거트 혹은 견과류 버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지원하는 진정한 회복식이 된다. 결론적으로 머핀은 노년기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이다. 높은 당분, 정제 밀가루, 부족한 단백질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만성적인 피로를 불러온다. 반면 통곡물 질 좋은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는 하루를 활력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돕는다. 근육을 지키고 에너지를 채우는 첫걸음은 아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이 머핀이 아니라 진짜 영양이 담긴 식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 중 하나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근육에 이롭고 영양이 풍부해 노년층에게 더 알맞은 건강한 아침 식사 대안들입니다. 가장 좋은 아침 식사 첫 번째는 바로 통곡물이다. 통곡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아침 한 끼는 단순한 칼로리가 아닌 하루의 기초 체력을 지탱해줄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근육을 지키는 영양소, 그리고 장 건강을 도와주는 섬유질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바로 이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통곡물이다. 귀리 퀴노아, 통밀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다. 이러한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약해지기 쉬운 근육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하루의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정제 곡물과 달리 통곡물은 가공 과정에서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지 않아 영양소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그 결과 소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준다. 머핀이나 과일 주스처럼 단맛 위주의 아침 식사를 했을 때 자주 겪게 되는 에너지 급락, 즉 당 떨어짐 현상이 통곡물 아침 식사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통곡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오랜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과 심장 기능을 지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경북 포항에 사는 78세 은퇴교사 김영미 씨는 한동안 흰 식빵과 계란을 아침 식사로 삼아왔다. 어릴 적부터 익숙한 조합이기도 했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오후가 되면 이유 없는 나른함과 집중력 저하를 겪으면서 그녀는 식단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지인의 권유로 통곡물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녀는 귀리를 물에 불린 후 아몬드 버터와 과일을 얹은 아침 식사로 바꾸었다.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달라진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하루 내내 기운이 유지됐고 소화가 편해졌으며 오후에 무기력함이 사라졌다. 이전과 달리 점심을 건너뛰고도 든든함이 이어졌고 전반적인 활력과 근육의 탄력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통곡물을 아침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전날 밤 미리 불려두는 오버나이트 오트밀, 통밀 팬케이크 혹은 통밀 식빵이 좋은 예다. 여기에 아보카도나 견과류처럼 건강한 지방을 더하고 삶은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를 함께 곁들이면 근육을 지켜주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 하루 전체를 건강하게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통곡물은 노년기 아침 식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식재료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탄수화물 근육을 보호하는 식이섬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연의 힘을 모두 갖춘 이 식품은 하루를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준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영양의 질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 그릇의 통곡물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아침 식사 두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다. 아보카도는 크리미한 식감과 고소한 맛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지만 단순한 유행식품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에 있어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단순한 칼로리보다 질 좋은 지방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는 건강한 지방은 활동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요구받는 노년기에 있어 필수적인 영양소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비롯해 섬유질 비타민 C와 이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육 친화 식품이다. 이 성분들은 단순히 체력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전반적인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아보카도의 지방은 가공식품 속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지방처럼 체내 염증을 유발하거나 근육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활동 후 근육의 빠른 재생과 에너지 회복을 가능하게 해준다.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은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유발하기 쉬운데,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칼륨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며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으면서도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점이다. 설탕이 많은 시리얼이나 과일 주스를 먹었을 때처럼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정한 활력을 유지하려는 분들에게 최적의 아침 식사가 될 수 있다. 아보카도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이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점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요소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74세 은퇴 사서 박선희 씨는 오랫동안 활동적인 생활을 이어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침 식사 후 몸이 무겁고 기력이 빨리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겼지만 영양사와의 상담 후 식단을 조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보카도를 통밀 토스트 위에 올리거나 스무디에 함께 넣는 방식으로 아침 식단에 포함시켰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에너지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을 느꼈고 아침 산책 후에 느껴졌던 근육통도 훨씬 덜해졌다. 지금은 하고 싶은 일들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넘쳐요 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대로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아보카도의 건강 효과를 아침 식사에 손쉽게 적용하려면 하루에 반 개 정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통밀 토스트 위에 바르거나 삶은 달걀과 함께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 함께 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포함한 식사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하루를 지탱하는 진정한 연료가 된다. 결론적으로 아보카도는 근육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를 지속시키며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식품이다. 특히 고령층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이 과일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 빠질 수 없는 아침 식사의 핵심 요소다. 잘 구성된 식단에 아보카도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활력과 회복력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아침 아주 조용히 시작될 수 있다. 이번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어르신들의 체력과 활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아침 식사를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아침 식사 세 번째는 바로 달걀이다. 달걀은 익숙하고 간단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영양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은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다. 그런 점에서 달걀은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아침 식품 중 하나로 꼽힌다. 스크램블이든 반숙이든 완숙이든 조리 방식에 관계없이 달걀은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아침 식단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상적인 식재료다. 달걀 속에는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뼈 건강과 근육 기능을 동시에 지켜주는 비타민 D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근육량 감소, 즉 사코페니아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에 달걀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 게다가 달걀은 건강한 지방도 함유하고 있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두뇌 활동을 돕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단백질과 지방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달걀의 장점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이나 과일 주스처럼 먹고 나면 곧 피곤해지는 음식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달걀은 과도한 칼로리나 당분 없이도 안정적인 포만감과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와 피로 방지에 모두 효과적이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9세 은퇴 건축사 김태성 씨는 오랫동안 아침마다 귀리죽을 먹어왔지만 최근 들어 팔과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산책 도중 쉬는 시간이 늘어났고 물건을 들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도 자주 받았다. 식단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김 씨는 영양사와 상의 후 아침 식사에 달걀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오믈렛이나 삶은 달걀 형태로 섭취하면서 통밀 토스트와 함께 먹는 방식을 선택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눈에 띄게 달라진 몸 상태를 느낄 수 있었다. 근육의 탄력이 돌아오고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아침 산책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말한다. 결국 단백질이었어요. 힘이 붙으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예전처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년기의 달걀을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과 함께 먹는 것이다. 통밀빵이나 귀리죽과 함께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여기에 시금치 같은 잎채소나 아보카도를 더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건강한 지방까지 모두 아침 한 끼 안에서 완성된다. 이런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몸의 회복력과 근육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약하자면 달걀은 근육을 지키고 에너지를 유지하며 뼈와 두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아침 식품이다. 조리도 간편하고 활용도도 높으며 특별한 준비 없이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해준다.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달걀 한 알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지켜내는 조용하고 강력한 전략이 된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에너지를 높이고 근육 기능을 돕는 데 이상적입니다. 가장 좋은 아침 식사 네 번째는 바로 베리류 과일이다.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처럼 작고 달콤한 과일들이 가진 진짜 힘은 단순한 맛 그 이상이다. 이 작은 열매들 속에는 근육 회복을 돕고 하루의 에너지를 유지해주며 염증을 완화하는 강력한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운동 후 회복이 느려지고 근육 피로가 쉽게 쌓이며 관절의 움직임도 뻣뻣해지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런 변화에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침 식사 재료가 바로 베리다. 베리류가 노년층에게 특히 유익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 때문이다. 특히 안토시아닌과 같은 플라보노이드는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근육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일상 활동 이후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운동 후 회복이 빨라지고 근육 섬유가 손상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만성 피로와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에 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관절 인대 힘줄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 방지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움직임과 회복력에 직결되는 효과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78세 은퇴 고등학교 교사 이복자 씨는 정원 가꾸기를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과 어깨의 뻣뻣함이 심해졌고 특히 장시간 정원 일을 한 다음 날이면 근육통이 오래 지속되어 일상 활동이 힘들어졌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베리류의 한겸 효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복자 씨는 아침 귀리죽에 블루베리를 한 컵씩 추가하기 시작했다. 불과 2주가 차에 지나지 않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다. 정원일 후 통증이 줄어들었고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으며 하루 내내 기운이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말한다. 예전보다 몸이 훨씬 덜 뻣뻣하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정말 큰 차이를 느껴요. 베리는 단순히 항산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흐름을 돕는다. 설탕이 많은 머핀이나 주스를 먹었을 때처럼 혈당이 급히 오르고 이내 급락하면서 피곤해지는 현상 없이 하루 내내 일정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한 노년기에는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 베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이상적인 선택이 된다. 베리를 아침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릭 요거트에 얹거나 통곡물 시리얼에 섞어 먹거나 스무디에 함께 갈아 마셔도 좋다. 귀리죽에 그대로 올려 먹거나 간식으로 신선하게 몇 알씩 즐기는 것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준비 과정이 간단하다는 점은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어 큰 장점이 된다. 요약하자면 베리는 근육 회복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아주 강력한 아침 식사 재료다.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비타민C까지 골고루 갖춘 이 작은 열매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뒷받침해주는 천연 영양 캡슐이라 할 수 있다. 하루의 시작을 베리와 함께 한다면 근육은 더 강해지고 몸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며 당신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흘러갈 것이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리듬을 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근육의 힘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활기 있는 일상을 이어가고 싶은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침 식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회복, 혈당 안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피해야 할 아침 식사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설탕이 많은 시리얼 과일 주스, 저지방 요거트, 그리고 머핀은 모두 정제된 당과 영양소 부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처음에는 순간적인 활력을 주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곧 피로와 근육 약화를 불러오며 결국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소개한 4가지 꼭 더해야 할 아침 식사는 전혀 다릅니다. 귀리 현미와 같은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 건강한 지방이 가득한 아보카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는 고품질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이 음식들은 근육을 강화하고 하루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관절 회복과 염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체력과 회복력을 이들 음식이 뒷받침해주는 셈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노년기 영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설탕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피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근육은 쉽게 무너지고 설탕에 의존하는 몸은 더 빨리 지치지만 제대로 된 연료를 넣어준 몸은 하루 종일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근육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인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아침 식단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노하우와 영양 근육 유지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하세요.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시작입니다. 올바른 연료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내일의 몸을 더 튼튼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